잘 찾아오셨습니다. 1948년생 무자생 GT 선생님들은 모자람이 일상이던 때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알뜰히 모아 가정을 일으키셨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가족과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오셨습니다. 앞에 나서 자랑하진 않으셨지만 필요할 때는 묵묵히 책임을 맡아 끝까지 마무리하셨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망을 댓글에 한 줄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마음에 올려 진심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의 흐름을 전체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은 두 구간으로 또렷하게 나뉩니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을사년의 갑신월로 이어지며 새싹처럼 올라오는 갑목의 추진력과 신금의 정밀함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금의 기운은 물을 거들어 쥐띠의 자수에 힘을 보태고, 목의 기운은 물을 활용해 시작의 에너지를 일으키므로 초중반에는 새 계획과 정리가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 금과 목이 맞부딪히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스케줄이 빡빡해지기 쉽습니다. 목소리는 한 톤 낮추고 약속 사이에 숨 쉴 틈을 확보해 주십시오. 9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을유월로 넘어가면서 금의 규범성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유금은 규정과 문서, 숫자의 힘을 강화해 판단을 또렷하게 만들고, 을목은 시작을 도와 마무리의 형태를 단정히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앞부분에는 계획과 가지치기에 집중하고, 뒷부분에는 계약과 정리를 끝맺는 2단 구성으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무자생이 지닌 무토와 자수의 바탕은 책임감과 끈기를 뜻하니, 새로운 판을 넓히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일의 완성도를 끌어올릴수록 성과가 단단히 남습니다. 집안 기운은 현관과 거실의 동선을 비워 흐름을 통하게 하고, 은빛과 회색을 작은 포인트로 더해 금의 질서를 부드럽게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재물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갑신월에는 신금이 자수를 돕는 덕분에 계산과 점검이 정확해지고, 갑목이 새로운 지출과 시도를 자극합니다. 불필요한 소비 항목을 솎아내고 소액 테스트만 허용하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요금제 재정비, 카드 연회비 점검, 중복 가입 보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계약과 지출은 기획서와 초안을 정리하되 실제 서명은 후반으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22일부터 말일까지 을유월에는 금의 규율이 강해져 문서와 숫자의 힘이 커집니다. 이 시기에는 계약 갱신, 임대차 조건 조정, 가격 협상, 세무 확인 같은 일에 유리합니다. 현금 비중을 소폭 올려 심리적 안전띠를 마련하고, 투자에선 방어를 우선하며 분할 첩근을 유지하십시오. 새로운 종목이나 사업 아이템은 소액으로 시험하고, 보유 자산은 목표가와 손절선을 직접 적어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십시오. 금의 기운은 기록을 좋아하니 거래 내역과 영수증, 합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건강은 달의 기운을 그대로 받습니다. 갑신월에는 금과 목의 마찰로 근육이 뭉치거나 어깨와 목 라인이 당기기 쉽고, 신금의 건조함이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는 물 섭취를 자주 나누어 하고, 견갑과 승모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십시오. 한낮에 무리하면 사화의 열이 쉽게 오르므로, 오전이나 해질 무렵으로 집중 시간을 옮기면 피로 누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일부터 30일까지 유금이 강해지면 관절의 뻣뻣함과 피부 건조감이 도드라질 수 있으니,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목과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십시오. 잠드는 시간은 일정하게 고정하고 미루어둔 정기검진과 치과안과 같은 생활검진은 을유월의 날짜를 확정해 실행하십시오. 금의 달에 예약된 건강 약속은 이행률이 높습니다. 귀인과 인연의 방향도 분명합니다. 가까이 두면 복이 커지는 띠는 용띠, 원숭이띠, 소띠입니다. 쥐와 원숭이, 용이 이루는 삼합은 정보와 연결, 추진이라는 새 기둥을 튼튼히 세웁니다. 갑신월에는 신금이 강하므로 원숭이띠의 연결력과 조정력이 특히 빛나고, 용띠의 넓은 시야가 갑목의 시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감싸줍니다. 소띠와는 쥐와 소의 합으로 실무가 정교해져 일정과 비용이 현실적으로 정리됩니다. 을유월에는 유금의 문서력이 살아서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처럼 규정과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귀인으로 작동합니다. 첫 만남은 오전 시간대에 잡고,
목표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십시오. 단정한 차림과 메탈 포인트의 소품은 신뢰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띠는 말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쥐와 말은 정면으로 부딪히기 쉬워 감정이 빠르게 치솟고, 쥐와 토끼 사이에는 사소한 말꼬리가 길게 남으며 쥐와 양은 책임의 경계가 흐려져 애매함이 잦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을 삼가십시오. 피치 못해 협업한다면 금액과 기간, 역할을 짧은 문장으로 명확히 적어 주고받으며 면대면보다 문서 중심으로 진행하십시오. 시간대는 한낮을 피하고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 질 무렵을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관리로 바꾸면 귀인은 사람뿐 아니라 제도와 규칙, 기록의 형태로도 선생님을 도울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 흐름도 전략이 뚜렷합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갑신월에는 기획 재정비와 가지치기가 핵심입니다. 조직도와 동선을 다시 그려 병목을 줄이고 수익성이 낮은 품목과 불필요한 공정을 과감히 덜어내십시오. 내부 문서의 제목 방식과 버전명을 표준화하고 보고서는 핵심 세 줄을 맨 앞에 배치해 가독성을 높이십시오. 납품 조건, 견적, 하자 기준은 숫자로 명료하게 표현하십시오. 22일부터 말일까지 을유월에는 문서와 계약 품질을 끌어올리십시오. 약관과 계약서, 가격표, 메뉴판, 상품, 사진 등 고객이 마주하는 문서를 단정히 정리하면 신뢰와 전환율이 함께 올라갑니다. 자영업은 재방문 설계가 매출을 지켜줍니다. 묶음 구성, 재구매 쿠폰, 예약 할인, 체험용 소포장을 준비하고 결제 전 영수증 문구를 따뜻하고 분명하게 다듬으십시오. 직장에서는 일정표와 역할 분담표를 새로 짜고 상신 시점을 한 단계 앞당겨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십시오. 회의는 짧고 결론은 분명하게 가져가야 효율이 살아납니다. 이직이나 전직을 준비한다면 갑신월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의 골격을 잡고 을유월에 추천인을 확보하고 서류를 확정하십시오. 예상 질문을 소리내어 녹음해 말의 모서리를 다듬고 파일명과 폴더 구조는 규칙을 정해 통일하십시오. 좋은 날짜도 전합니다. 9월 4일, 8일, 10일, 16일, 20일, 24일, 28일은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날입니다. 이 가운데 4일, 8일, 12일, 16일, 20일은 갑신월의 금 기운이 자수를 푹 돋아 계획 수립과 협의에 유리하고 24일과 28일은 을유월의 문서력과 규범성이 살아 서명과 정리에 적합합니다. 첫 만남은 오전으로 잡고 서명과 확정은 오후에 배치해 흐름을 이어가십시오. 이동은 가장 더운 한낮을 피해 체력 소모를 줄이시길 권합니다. 숫자의 기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 8, 16, 24, 28, 40의 조합을 권합니다. 1과 6은 물과 금의 맑음과 선명함을, 8은 흙의 안정감을, 16과 24, 28은 실행과 마무리의 연결성을, 40은 여유 있는 끝맺음을 상징합니다. 한 조합 안에서도 구간을 고르게 배치하고 같은 끝자리만 몰리지 않도록 분산해 사용하십시오. 색의 활용도 흐름을 돕습니다. 남색과 검정, 은혜색이 집중력과 안정감을 올려줍니다. 지갑과 펜, 카드 지갑처럼 손이 자주 가는 소지품에 적용하고 공간에는 은빛과 회색의 작은 메탈 포인트를 더해 유금의 질서를 부드럽게 들이십시오. 현관 거울의 프레임이나 책상 위, 펜꽂이처럼 눈에 자주 들어오는 곳에 두면 효과가 또렷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정리합니다. 갑신월에는 새 판을 크게 벌리기보다 불필요한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말은 짧고 부드럽게, 일정은 여유 있게 잡아 변수에 대비하십시오. 을유월에는 계약서와 약정, 가격표 같은 문서를 단정히 정리하고 핵심 조건은 메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전화와 링크는 즉시 차단하고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재확인하십시오. 과로와 밤샘을 피하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십시오. 가족 간 금전 문제는 선을 분명히 두고 도울 일은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십시오. 생활을 금의 질서로 다듬으면 물의 지혜가 자연스레 살아납니다. 끝으로 마음가짐을 전합니다. 가을은 거두는 계절이지만 먼저 마음의 창고를 비워야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아침에는 감사 한 줄을 쓰고 오늘 반드시 할 일 하나를 정하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칭찬 한 줄을 건네십시오. 하루의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해
마음의 온도를 지키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강을 만듭니다. 쥐띠의 물 기운은 꾸준함에서 복을 키웁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단단한 걸음을 이어가면 남은 해가 고르게 밝아집니다. 인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는 일이 아니라 계절을 맞추듯 호흡을 맞춰 한 칸씩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제의 실수는 배움으로 돌리며 내일의 나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배우는 마음을 놓지 말고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건강을 위해 걷기와 규칙적인 수면으로 몸의 리듬을 지키고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임을 기억해 필요에 맞게 쓰고 남는 것은 미래의 나와 가족을 위해 차곡차곡 쌓으십시오. 관계에서는 먼저 안부를 묻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말며 기쁨은 크게 나누고 서운함은 작게 다루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선택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선생님의 남은 길을 가장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이루고 싶은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